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KF-21이 상상도 못한 헐값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수출 방침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KF-21 수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역대급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KF-21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순식간에 6천억 원으로 줄어들며 한순간에 1조를 날려버린 것인데요. 일찍이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분담금을 줄 수 없다는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KF-21의 기술까지 훔치려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한국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돈 내기 싫다는 인도네시아의 투정 때문에 졸지에 한국은 1조 원가량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담금을 깎았으니 인도네시아에 줄 것도 깎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한국은 분담금 삭감에 따른 KF-21 시제기 제공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술 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당초 약속했던 분량에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죠. 이번 사태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와의 거래는 무조건 선불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덩치만 컸지 아직 후진국 마인드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사업 내용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 기대했던 한국이 순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태국인데요. 최근 태국은 군 현대화 프로젝트인 비전 2026에 따라 구형 F-16을 퇴역시키고 12대의 신규 전투기를 도입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달을 위해 2025년 회계연도에 190억 바트, 하나로 7,035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며 FA-50 수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과 동시에 KF-21까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FA-50과 KF-21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KF-21 가격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대당 8천만 달러, 하나로 1천억 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어필하며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는 것인데요. 아직 KF-21이 국내에서 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양산 단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사청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카이는 공군에게 KF-21 구매가로 1,400억 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해외 세일즈를 위해 부른 가격과 40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첨단 무기를 국내보다 해외에 더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카이의 성급한 할인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의 해외 진출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수출에 눈이 멀어 전투기의 값어치를 스스로 깎을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동남아 국가의 섣부른 제안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이야기가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최근 군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강력한 군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한국 K9 자주포에 계약 의사를 던진 것이죠. 실제로 작년 3월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극비 방문하면서 K9 자주포를 둘러보고 간 것이 언론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입하기 전 실제 성능이 어떠한지 미리 파악한 탐색전이라 할 수 있죠. 올해 하노이에서 열린 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도 K9 자주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설된 이후 양국이 상호방문에 개최하는 국방전략대화는 오랜 교류의 역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호앙수언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은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방산 협력에 있어 한국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베트남 역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향후 베트남에서 K9 자주포가 생산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K9이 동남아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러시아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NYT를 통해 공개된 것인데요. 베트남이 자국군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시베리아에 위치한 시베리아 베트남 합작 석유 업체를 통해 러시아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불하여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베트남은 처음에 부인했었지만 문건에 남아있는 베트남 재무부 차관 서명이 공개되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을 많이 했던 베트남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따르는 듯했으나 뒤로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며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베트남으로 넘어간 K9 자주포가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랜 군사 거래를 통해 인연을 쌓아온 베트남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의 중요 무기인 K9은 쉽게 넘겨줄 물건이 아닌 셈이죠. 또한 과거 베트남이 한국이 진행한 초대형 프로젝트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베트남을 믿을 수 없다는 대외 전문가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낭-꽝흥아이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2013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는데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건설사가 시공한 다른 구간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대금 지불을 베트남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중재기구인 국제상공회의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재 신청을 했고 ICC도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ICC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한국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협력을 오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상황에서 K9을 베트남에 넘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닌 셈이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이라는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태국은 중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나라로 군수 분야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중국 무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수리나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한 입지이기에 태국은 중국 무기를 자주 그리고 많이 수입했죠. 중국산 탱크인 VT4 전투용 탱크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 중국 잠수함을 구입한 것도 태국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 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독일 MTU 396 디젤 엔진을 장착해야 하지만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독일 엔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로 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태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때 이 문제로 태국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는데요. 다시는 중국산 잠수함을 이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태국 정부는 올해 3월 중국 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습니다.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만난 것인데요. 이 만남의 목적은 중국 잠수함 구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합동훈련에도 태국은 앞장서서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11월에 열린 평화우위 2023 훈련에 태국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연합 테러 대응과 해상안전 수호를 위한 군사행동인데요. 미국 필리핀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이라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태국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KF-21을 태국에 판매하는 것은 중국으로 KF-21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력 무기인 KF-21을 중국이 분석하면 그동안 애써 힘들게 개발한 한국 독자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미국처럼 자국 첨단 전투기의 비밀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혹은 통제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KF-21을 고스란히 태국에 넘겨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단기간에 판매 결과를 내기 위해 미래의 평화를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셈이죠. 다시 한번 판매에 대해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에는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용 TFR와 GPS INS 항법 시스템을 결합해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이를 구현했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KF-21용 DIRCM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DIRCM 개발에 착수한 대한민국은 2022년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며 DIRCM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죠. 미국제 링크 16용 데이터링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링크 개발 사업도 추진했는데요. 링크K라는 사업으로 시작된 이 데이터링크 개발은 2026년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링크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에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통합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 KF-21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반영되어 있는 KF-21을 당장의 수출 실적을 위해 싼 값에 태국에 넘기겠다는 건 향후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A-50과 같은 로우급 전투기면 몰라도 KF-21은 향후 대한민국 영공 방어에 축이 될 예정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며 개발한 소중한 기술들이 헐값에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KF-21 사업의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합류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